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어렵고 딱딱하게 여겨지는 기업 경영에 관한 내용을 저 안영찬 교수의 인사이트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3강 구글의 협력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이 강의는 알렉스 칸트로위츠의 저서 Always Day One을 바탕으로 저 안영찬 교수의 인사이트를 더해 재구성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구글의 협력 문화는 기술 혁신과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배경의 직원들이 협력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지만 구글은 이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다양성은 구글의 성공적인 혁신의 핵심 요소입니다. 2017년 8월 구글 엔지니어 제임스 다모어는 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 정책을 비판하는 10쪽 분량의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이 메모는 편견 예방 교육 프로그램 참석 후 작성된 피드백으로 기술 분야 성별 비중 차이의 생물학적 원인을 주장하며 여성의 감정적 특성과 스트레스 내성에 대한 논란적 견해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모어의 메모는 구글 내 소규모 그룹인 회의주의자들과 공유되었고 이는 수천 개의 이메일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이 그룹을 통해 메모는 구글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구글 내부에서 조직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다모어에게 긍정적 인답장을 보내며 내부 논쟁이 격렬해졌습니다. 이 메모는 외부로 유출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글의 조직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외부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순다르 피차이는 구글 최고 경영자로서 해외 출장 중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피차이는 성편견과 잠재적 해고 혐의로 비판을 받아 직원 안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피차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비판과 외부 인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회의에서의 발언은 단호함보다 수능적이고 스트레스를 잘 못 참는 예민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피차이는 결국 다 모아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글 내부에서 아이디어가 광속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글 내부에서 아이디어가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은 정보의 초고속 전파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도적인 설계의 결과로 사소한 이야기가 국제적 안건으로 발전하고 집단 의식을 중심으로 한 직원 연결, 사업부 간 장벽 제거로 협력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구글 내부에서 아이디어는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는 의도적인 설계의 결과입니다. 사소한 이야기가 국제적 안건으로 발전하고 집단 의식을 중심으로 한 직원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사업부 간 장벽 제거로 협력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구글의 웹사이트 검색은 초기부터 혁신적이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응을 촉발했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모바일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습니다. 음성 검색은 음성 제어 시대의 적응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구글의 지속적인 재발명을 보여주며 각 혁신은 강력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구글은 지속적인 재발명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안주하지 않고 각 혁신과 협력을 통해 기존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구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모든 업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행하며 대부분의 파일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 투명성을 극대화합니다. 모마는 인트라넷을 통해 전체 인물 목록과 조직 구조를 확인하고 적합한 동료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그룹은 업무부터 개인적 관심사까지 모든 주제를 다루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대단히 거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접근성과 투명성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적합한 사람과 연결을 맺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전직 구글러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은 혁신과 협업을 촉진하며 조직 내에서의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실시간 협업의 힘은 구글 슬라이드를 통해 처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발휘되었습니다. 전 세계 팀원들이 동시에 편집자로 추가되어 정보 검색을 지시하고 이를 즉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높은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연구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서 중심의 협업 문화는 이메일에 문서 첨부를 금지하고 모든 문서를 드라이브에서 실시간 공유합니다.
버전 관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지능형 검색을 통해 빠른 문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문서 버전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문제 없으면 얼마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 금요일 구글러들은 찰리스 카페테리아에 모여 Q&A 시간을 가집니다. 피차이가 회사 근황을 공유하고 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다른 팀의 발표를 진행합니다. 도리 시스템을 통한 민주적 질문 선정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밈계는 구글의 내부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구글러들이 흥미로운 스토리, 사진, 밈을 공유합니다. 순다르 피차이의 유머러스한 발언부터 승진 기준에 대한 토론, 심지어 동료들의 반려동물 일화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은 직원들 사이에서 창의성과 동료애를 장려하는 독특한 내부 문화를 조성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툴의 성공 요인은 실시간 업무 감소와 새로운 프로젝트의 속도 향상입니다. 아이디어 확산과 발명, 개선의 자극을 통해 협력 장려가 이루어집니다. 하이브 마인드 구축과 형식적 절차 제거로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2004년 피차이가 구글에 입사하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구글은 혁신적인 검색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시기는 두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던 시점으로 검색 엔진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구글 검색의 취약점은 65%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에 의존했습니다. 구글 검색 트래픽의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에서 발생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검색 엔진으로 대체할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는 호리호리한 체격의 조용한 엔지니어 출신으로 인도 남부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구글에서 툴과 관련된 막중한 임무를 맡았으며 이는 구글의 맨 꼭대기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맡았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구글 툴즈는 초기에는 얼리어답터들 사이에서 관심을 얻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 충분히 다운로드되지 못했습니다. 쉬운 검색 접근과 별도 웹페이지 없이도 검색 가능, 팝업창 차단, 사용자 편의성 대폭 개선, 유통망 구축, 어도비 등과의 협력 관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은 사용자에게 새로운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시도하게 하는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피차이는 어도비와 손을 잡아 구글 툴 설치 옵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피차이의 리더십 스타일은 대화를 지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을 연결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팀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며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피차이 CEO 취임 5년 후 미래를 겨냥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7을 출시했습니다. 몇 달 후 기본 검색을 구글에서 라이브 서치로 대체하며 구글 비즈니스의 심장부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툴 프로젝트는 사용자 규모 확대로 수십억 달러 매출을 창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격으로부터 구글을 보호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구글은 2004년 4월 1일에 지메일을 출시하여 이메일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례 없는 저장 용량을 제공하여 기존 이메일 제공업체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메일의 혁신적인 기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이메일 통신의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이 출시는 인터넷 서비스의 경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2004년 4월 1일 지메일의 출시는 전례 없는 저장 용량으로 인해 처음에는 만우절 농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기존 플랫폼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여 이메일 서비스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전통적인 이메일 규범에 도전하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자 기대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2004년 지메일의 출시는 이메일 서비스의 새로운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2006년 3월 구글은 업스타트를 인수하며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고 4월에는 구글 캘린더를 출시해 일정 관리에 도전했습니다. 같은 해 6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지속 개선과 구글의 웹 기반 툴 속도 향상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오피스의 존재, 위태와 브라우저 개선 속도 고의 지연은 구글과의 경쟁에서 시장 선두 유지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웹 기반 도구 발목 잡기와 시장 점유율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성능을 개선하려 했지만 지메일 같은 웹 기반 앱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이는 웹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은 자체 브라우저 개발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글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브라우저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기술적 차원에서 과거의 유산을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크롬 프로젝트의 탄생을 이끌었으며 웹 성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브라우저 혁신을 목표로 했습니다. 크롬의 비전은 인터넷 속도와 웹 성능을 향상시켜 웹 브라우징을 혁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대중화하고 주소 표시줄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검색 환경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크롬은 경쟁사와 차별화되어 제약에서 벗어나 브라우저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피차이의 분산형 조직 구축은 크롬 프로젝트를 오픈소스 개념으로 관리하며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툴 프로젝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각 팀이 독립적으로 작업하면서도 협업을 통해 혁신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크롬의 발전과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는 크롬 개발팀에게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팀원들은 피차이에게 직접 보고할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크롬과 관련된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혁신적인 기능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크롬의 혁신적 기능은 탭 독립 실행을 통해 각 탭이 따로 떨어진 프로그램처럼 구동되어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통합 검색창은 검색창과 주소창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 경험을 단순화하고 빠른 속도로 기대만큼 빠르게 작동하는 성능을 구현합니다. 오픈소스 전략의 성공은 크로미움 개발자 버전으로 크롬의 코드를 공개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웹 플랫폼 전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웹이 발전하면 우리는 직접적인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차이는 크롬을 대중과 동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파이어폭스 개발에 투자했고 모질라와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차이는 강요 대신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여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크롬의 놀라운 성장은 2008년 출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3,800만 명의 활성 사용자가 있었고 2010년에는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날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크롬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의 지배력과 적응력을 강조합니다. 앱이 웹을 위협하며 구글은 크롬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며 새로운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로 컴퓨터가 손닿기 크기로 작아지면서 사용자들은 웹 대신 앱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로 컴퓨터가 손닿기 크기로 작아지면서 사용자들은 웹 대신 앱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와 키보드 기반의 웹 브라우저는 모바일 기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앱이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구글 검색의 위기는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사용자들은 레스토랑 검색에 옐프, 항공 예약에 카야크를 선호하며 뉴스와 정보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얻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바일 세상에서 구글 검색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스마트폰의 첨단 프로세싱과 연결성을 기반으로 혁신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컴퓨팅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이미지와 비디오 인식, 음성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구글은 AI 투자 집중 영역으로 컴퓨터 시각, 이미지와 비디오 인식 및 분석, 음성 인식, 자연어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AI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다양한 산업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에코와 디지털 비서 알렉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분야의 성과를 통합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구글 경영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마존의 기술적 진보는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의 발전을 보여주며 AI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발했습니다. 2015년 8월 10일 레리 페이지의 깜짝 발표로 순다르 피차이가 구글 CEO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구글의 새로운 구조인 알파벳의 출범과 맞물려 회사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상징했습니다. 피차이는 기술 혁신과 리더십을 통해 구글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구글이 알파벳으로 재편되면서 순다르 피차이가 구글 CEO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구조 조정은 세상의 정보 조직화라는 본래 목표로 회귀하고 과학 프로젝트를 알파벳 자회사로 분리하며 피차이의 리더십 전환을 통해 구글의 미래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2017년 미국인의 인터넷 사용 시간 중 89.2%가 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브라우저 사용은 10.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구글의 모바일 웹 사용자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 경험과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아마존 에코는 처음에는 회의론에 직면했지만 사용자들은 점차 알렉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알렉사가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면서 이 분야에서 구글의 전문성을 잠식했습니다. 이제 아마존은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구글의 지배력에 도전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에 대한 구글의 대응에는 음성인식의 발전과 모바일 앱 중심 환경으로의 전환이 포함됩니다. 사용자 행동은 진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에코의 성공과 애플의 시리와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구글은 과거의 영광을 유지하고 검색 분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해야 합니다. 구글의 CEO로 취임한 피차이는 직원들에게 인공지능 우선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을 통해 구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구글의 미래 비전과 기술적 도약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차이는 모든 직원에게 기술과 제품에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는 여기 주목해야 해. 구글의 협력 문화 덕분에 AI 노력이 빠르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AI 기술의 확산 사례로 번역팀은 AI 모형을 통해 다양한 언어 형태를 예측하고 지메일 팀은 스마트 리플라이로 짧은 문장 추천을 제공합니다. 구글 포토는 포옹 등 특정 동작 인식 및 검색, 음성 검색, 키보드 입력과 동일한 수준의 답변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상상력은 AI의 발전과 함께 번성했습니다. 치리히티팀은 검색을 대화 형식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개인화된 유용한 검색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웨어러블 부서는 음성 상호작용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혁신적인 AI 앱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구글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2016년 5월 초 피차이의 첫 번째 연례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구글 홈의 위대한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피차이는 구글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며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피차이는 이를 구글의 주요 제품으로 발표하며 사용자와의 친밀한 교류를 강조했습니다. 이 디지털 비서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교통 정보와 실시간 길 찾기를 구글 맵스와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배송 확인은 지메일과 연동되어 택배 도착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는 구글 캘린더와 연결되어 다음 회의를 안내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및 뉴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쟁자들과의 도전에서 아마존 알렉사는 72%의 스마트 스피커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애플 시리는 평균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의 강점은 기존 서비스와의 연동입니다.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구글은 통합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지메일, 구글맵, 캘린더, 포토, 검색, 유튜브 등 모든 프로덕트 팀이 완벽하게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초기 프로젝트는 협력의 전철을 따랐습니다. 역할 분담은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결정했고 우선순위는 무엇을 먼저 할지 협의했습니다.
의견 통합은 모든 팀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진행에 필수적이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아이오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구글 홈은 음악 재생부터 스페인어 통역, 택배 배송 상태 확인까지 다양한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마치 동료에게 말하듯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세상으로의 첫 번째 시도였으며 검색의 다음 단계이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어떠신가요? 강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